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8월 2일 날 이미 이루어졌었고, 결국, 법의 그런 시행기간, 시행 전 준비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8월 초에 일본 정부가 그와 같이 수출 무역 관리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자로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더더욱이 이런 법령의 어떤 그런 정비에 있어서 제가 30여 년간 이 법을 실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다뤄본 저희 어떤 지식으로는 일본은 그런 점에 대해서 훨씬 우리보다 철저합니다. 법 내용이 가사 좀 불합리하고 좀 현실 여건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고 바르기가 훨씬 어려운 그런 법률 문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일본이 그런 수출 무역 관리령을 말하자면 시행을 보류하지 않고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당초 막아야 될 단계에서 그것을 이런 결과가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협의를 할 생각은 않고 그때는 그야말로 한일 전쟁이라도 하고 말이죠. 죽창가를 부리면서 그냥 죽창을 들고 전쟁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것처럼 온갖 분위기를 다 조성을 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이것을 그냥 시행하는 걸 갖고 유감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 또 거기다가 일본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종료와 또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이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이렇게 연계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또한 저로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이 자체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안보 문제를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한일 간의 수출 분쟁, 무역 분쟁과 연결시킨 것이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립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 제외한 것은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일본의 일제시대 때 징용공 판결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간의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렇게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이 지소미아와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소미아를 이렇게 정말 예상 밖으로 파기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 미국 이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결정을 내린 우리 정부의 이런 충동적인 조치에 우리가 참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종 2차장이 이런 성명을 냈다고 하는 것. 저는 김현종 차장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말 이게 직업 공무원이 아닌 정말 전문가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꼭 좋은 쪽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
우리 한국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다 친일파고 이적행위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불과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앞장서서 선동한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런 선동 자체도 얼마나 표피적이고 다른 정략적인 거였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전문가로서 김현종 2차장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지금 국정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방사포를 이렇게 쏘아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충돌에 당사국보다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 고래 싸움에 정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한국 금융시장이 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한일 간의 수출 규제, 무역 분쟁의 어떤 그런 전선 속에서 마침 기한이 다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문제까지 정말 우리에게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군사협정이 한국과 일본 어디에 유리하냐, 어디에 유익한 일이고 이것을 파기하면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큰 피해, 손실을 보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이런 군사정보의 교류, 보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 협정에 기대는 바가 큰데도 이것을 파기함으로써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과 미국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여러 상황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국무부 대변인이 지소미아 이 파기는 한국 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 실망을 넘어서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의 분위기까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당연히 연장을 했음에도 이 파기를 하게 된 과정 절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외교 문제와 외교 문제에 관련이 있는 강경화 외무장관도 요 직전까지 전혀 지소미아 파기에 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이것을 파기하는 그런 논의에 참여를 못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돌발적이라고 보여지는 이 파기 결정은 결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국제적인 예상을 뒤엎고 또 우리 국내 국민들의 이런 걱정과 심려를 뒤엎고 이와 같이 지소미아를 그 특유의 좌파 논리로 파기하게 된 그 과정이 어떠한지 국민에게 단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 비서관 보좌관 회의, 수보회의라고 그러죠. 그 수보회의에서 이렇게 A4 용지에 적은 것을 읽는 그것만으로 국민들에게 다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뿐입니까? 지금 북한이 지난 5월 이후에 무려 9차례나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쏴서 정말 우리 국가 안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전보장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석 달 전에 유럽에서 여행 중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탄 유람선이 다뉴브강에서 빠졌을 때 그야말로 새벽에 안보실장까지 참석하는
그런 비상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 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5천만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린 그런 미사일 방사포 문제는 왜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대책이 궁금해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장관 개각을 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밀어붙인 그 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뭐 장관 7명이 있다지만 그 중에 다른 장관 후보는 뭐 이름도 존재도 모르겠고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조국 후보가 이와 같이 정말 그동안의 말과 자신의 말, 글, 행동과 전혀 딴판으로 이렇게 구역질 날 정도의 비리가 많은 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명을 할 때까지 내 눈에 마음에 든 신복인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감히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러니 조국 후보가 나중에 장관으로 가면 수석 때와 달리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주 엉망이 될 것 같다는 보고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거나 나중에라도 이런 사항이 알려지면 이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상한 사태에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 또 검찰이 이와 같이 막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 금지를 하고 이런 일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들겠죠.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다 이렇게 나름대로 짬짬이를 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참 희한한 논리도 상당히 나옵니다만 저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이 이와 같은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쇼로 하고 그런다고 생각은 요만큼도 하질 않습니다. 그것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만약 했다면 진짜 대한민국 검찰은 그날로 문 닫고 간판 내려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 검사들 모조리 물론 이 수사에 관계된 사람만 책임져야 될 일이고 총장만 목이 날아가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검찰이 국민에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절대 짬짬이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에 있다면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이 그저께는 무슨 대일 애국 펀드에 투자하는 이벤트라고 어느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 만드는 그런 장면이 TV 카메라 앞에 등장을 했고요. 또 어제는 무슨 수소차 시승식을 갖습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걸려 있는 그런 미사일 방사포 그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도대체가 한미일 이런 전통적인 이 군사 동맹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그 전후 경위나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취임사에 정말 좋은 말들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다 허언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냥 써준 대로 읽었던 것입니까? 전 대통령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민들과의 소통이 없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부분을 다 공격하고 적폐로 몰아가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뭐를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참 전 세계의 모든 이슈들을 다 이렇게 다루는 미국 대통령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시로 어디 그 룸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어디 이동하면서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 어떤 그 대통령 휴가 한 곳 있죠. 휴가지로 가면서 비행장 앞에서도 기자들을 만납니다. 뭐 적게는 몇 명, 몇십 명 앞에 놓고 그때 그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답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뭐 좀 버벅된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 알리는 모습,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일본의 백색 명단에서 제외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입장도 안보실 2차장이 나와서 유감을 표명하고 하기보다 저는 대통령의 좀 내용이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또 정부의 입장과 각오가 어떠하다, 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국민들과 교감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한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